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소에 대해서 조상의 묘 또는 부모의 묘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어떤 산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을 삼을 때 그 기준을 삼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맥이 흐르면 산소가 무조건 나쁘다. 또 풍수를 보는 사람은 뭐 청룡백호, 안산주작, 뭐 여러 가지 어떤 풍수적인 구색을 갖추지 못해서 산소가 나쁘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소의 좋고 나쁨을 수맥이라든가 어떤 풍수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소를 가서 감정을 해보면 그 산소의 어떤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 산소의 길흉이 단박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산소라는 것은 죽은 자의 집이죠. 그 죽은 자의 그 시신, 쉽게 말하면 체백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소를 가서 감정을 해보면 그 죽은 자의 그 영혼, 쉽게 얘기하면 그 혼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산소라는 것은 그 망자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산소를 저는 명당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소가 좋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산 자손에게 어떤 음덕을 베풀어 주는 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죽은 자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죽어서도 쉽게 얘기하면 산소에 머물거나 가족들 곁을 맴돌거나 하는 것을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 그 죽은 자가 자기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소들에 봤을 때 그 영혼이 그 산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는 좋은 산소입니다. 그러한 산소들은 그냥 둬도 상관이 없고 산소를 화장해서 없어도 되며 제사도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산소에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라든가 또는 자식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산소 자리가 나쁘기 때문에 또는 그 산소로 인해서 어떤 관수 간의 오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렴, 목염, 화렴, 축염, 풍염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의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육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그것에 대한 고통을 자손들에게 말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큰 나쁜 문제들이 자식이나 부모 형제들에게 그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산소를 감정하러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산소들은 산소를 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을 하기 전에 봉분이 아주 금방 만든 것처럼 새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 산소들을 가서 감정을 해보면 어떤 산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산소들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산소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산소 중에 이런 산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아드님과 따님이 돌아가신 지 자기 어머니의 산소를 감정해 달라고 해서 감정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가 봉분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그런 아주 뭐 잔디도 그냥 이제 심은 같은 그런 산소였습니다. 근데 산소를 감정을 해보니까 산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은 이 산소를 쓰고 나서 산소탈이 나지도 않았고 이 분이 참 인생을 참 잘 사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분의 자식들이 선생님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5세에 아주 장수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살면서 큰 문제 없이 아주 평안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 밑에 있는 자기 동생의 산소를 다시 한번 감정해 달라고 해서 그 산소를 감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감정해 보니까 그 죽은 동생의 영혼이 그 산소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소를 쓰고 나서 이 집안에 많은 나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왜 이 동생이 이 산소에 머물렀느냐고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분이 돌아가실 때 큰 마음에 한을 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이 산소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것이 고통스럽다 보니 자식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그 영향이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의 형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게 됩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사실인데, 이 동생분한테는 딸과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비 사위감을 집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위감이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집에 칼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갖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그 칼에 찔려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던 딸과 아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죽은 자가 어떤 상태에 의해서 죽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거나 한 상태에서 산소를 옮기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현상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산소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잘못 옮겨서 손을 대서 그 산소로 인해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미치기도 하고 또는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소라는 것은 가서 감정을 해보면 그 죽은 자가 평안한 상태로 있는지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산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손들의 몸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만 볼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소는 문제가 없는데 자손들의 몸에 다른 기운의 작용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함부로 어떤 누군가가 산소에 수맥이 흐르면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그 산소를 옮기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서 탈이 나는 것은 그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맥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맥이 흘러서 산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나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맥이 흐른다고 해서 문제가 반드시 있고 수맥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맥이 흐르는 산소여도 아무런 문제를 끼치지 않는 산소가 있고, 수맥이 흐르지 않고 있어서도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산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